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3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함이 없죠? 예, 전년 25년도나 26년 초에도 변동사항 없이 그 금액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5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450만 원.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출애라 5,300만 원. 5톤 덤프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이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시세를 그대로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예. 전반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대표님은 뭐라고 진단하세요?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타는 게 이게 화물업인데요. 예,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 수출도 많이 하고 수출 개선돼서 호황은 좋게 평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물동량이 있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물동량은 없는 거죠. 물동량이 생기려면은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물동량이 확 달라지는데 건축 경기가 최바닥으로 치니까 물동량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91년생이시고 여자분이에요. 모처럼 만에 여자분이 오셔갖고 화물차 넘버를 계약해가지고 차량은 포터 신차로 계약을 해갖고 진행해서 마무리가 돼갖고 이제 차만 나오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퀵 서비스를 좀 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나보 차량으로 퀵 서비스를 하시다가 결혼 생활 시작되면서 자녀분을 생기다 보니까 자녀 유아에 매달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가사에 치중했는데 자녀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번에 화물차를 다시 사가지고 영업을 하시게 됐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영업용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이런 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 화물차 업계에 여자분들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요 근래 팔기는 처음이에요. 몇 달 됐죠. 그 전에는 그래도 한 20대 30대 팔면 한두 대는 여자분이 구입을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여자분들이 구입을 안 하시죠. 이번에 그 구입하신 분은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이에 여자분이 화물차 업계에 진입하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퀵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번에 하는 거는 1톤 그 카고로 콜바리를 하시려는 건가요? 그렇죠. 전에 자기가 했던 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예. 대표님 오늘은 화물차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화물차 운송업에 뛰어드는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즉흥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화물을 하시려면은 화물 종사자 자격증도 따고 시장 조사도 하고 내가 무슨 차를 사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구상도 없이 규동량만 듣고 화물차 하니까 뭐 돈 된다더라 뭐 해서 그 말만 듣고 덮어고 오는 거죠. 와서 보면은 화물 종사 자격증도 없이 오시는 분도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화물 실패가 거의 실패 확률이 너무 큰 거죠. 네. 예. 요즘 화물차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초보자 비율이 거의 한 60%는 초보자들이 오죠. 그리고 화물차를 조금 했다가 팔았던 사람이 재취집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 초보자분들 중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일단 사회 은퇴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접고 오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편의점 해가지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데가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900군데 이상이 폐업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대안책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면허증에 화물 종사자증 따가지고 막연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싸니까 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그냥 막 이 화물차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손쉽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화물차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손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일정 비율의 내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는데 와서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는 수작업으로 하는데 안 가고 지게차로 상하차 하는데 안 가고 그러면은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뚜렷한 그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막연히 누가 돈 번다 하니까 그냥 화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네. 진입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표님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 장벽이 얕은 게 아니고 너무나 손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나 손쉽게 생각해서 내가 무슨 차로 무슨 일을 할 거면 어느 지역을 주로 일을 할 건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 경험도 없이 덮벅 차가지고 차 사러 오신 분도 있고 차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면허권을 사러 오시는데 자기에 맞지도 않는 차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차를 바꾸는 사례도 좀 있는 거죠. 예. 초보자분들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교육이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준비 없이 오는 거죠.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이 돈 잘 번다더라 하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나도 시작하면 그 정도 벌겠지 해서 오시는데 화물차는 그렇게 손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내 노동력 플러스 차량을 제공해서 같이 올리는 수익인데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딱 맞는 짐이 높은 금액이 나와가지고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직업인데 그걸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는 거죠.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되는데 노동력은 제껴놓고 차만 영업용 차량만 가지고 가면은 돈이 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화물차는 일단은 시작하게 되면 내가 몇 톤 차로 시작할 거며 무슨 물건을 실어 날릴 거고 어느 지역에서 일할 건지 뚜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 정도 벌어야 된다는 것 그런 채산성도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가 6개월 전에 팔았던 분도 저희한테 1.2톤을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15,000km 타고 다시 가지고 온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원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는 지방 몇 번 갔다 와서 손 들은 사례거든요. 자기가 했던 생각했던 거고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러는 방법이나 돈 받는 방법이나 콜 찍는 방법이나 아무 경험 없이 기동량으로 시작한 게 결국은 6개월을 딱 겨우 채우고 와서 다시 팔고 가잖아요. 예.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절박함이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다가 관둬 가지고 한 달 놀아 두 달 놀다 보면은 큰 돈 가진 거는 없고 면허증이 있으니까 화물 종사자 자격증 따가지고 화물 쪽으로 너무 손쉽게 진입을 하는데 너무나 화물 손쉽게 진입하기 전에 시장 조사가 좀 부족한 거죠. 내가 무슨 차를 원하며 무슨 일을 할 건지도 모르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는 거죠. 예. 이렇게 준비 없이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은 적응 못하게 되면은 결국 차는 바로 팔지도 못하는데 6개월 동안 세워놓고 다시 되돌아오는 밖에 없잖아. 차는 활부로 뽑아가지고 활부금은 나가야 되는데 일은 안 오고 차를 세워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 사고 뭘 하기 전에 일단 와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 어떻게 일할 건지 그 데드라인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준비가 없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탑 얘기를 해도 선탑하게 되면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만 하시더라고. 선탑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나 뭐 나가지만 내 평생 직장을 얻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화물의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식 없이 화물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는 실패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예. 화물차는 한번 사면 바로 못 팔죠. 그래도 화물차는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는데 화물차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다 현금으로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활부로 사는데 활부는 6개월이 지나서 그걸 팔러 오게 되면 그래도 마이너스가 많이 까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예. 대표님, 운송 수수료도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이 있다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콜 찍는 방법이나 어떻게 일하는 방법이나 파 먹는 방법도 모르고 무조건 와가지고 사서 하면 되겠지요 해서 오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낭패볼 확률이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같은 데 없어요. 와가지고 전문가 조언도 좀 구하고 선탑도 좀 하시고 돈 안 주고 하는 선탑도 있거든요. 네. 하루짜리 선탑은 저희가 그냥 해드리니까 와도 좀 접해보고 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또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선탑도 얘기하려고 이거 또 영상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하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선탑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해요. 네. 저희가 선탑하는 분한테 저희가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선탑하시는 분이 가르쳐 가지고 본인의 일당 받아가는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초보자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실패할 확률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가를 멘토로 붙여갖고 1대1로 이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저희하고는 무관해요. 예. 대표님이 하시는 선탑은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희에서 하루짜리나 이틀짜리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전문적인 선탑 기사하고 같이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활동을 해서 일정 매출을 올리는 것까지 배우려고 하게 되면은 전문적인 선탑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죠? 많죠. 차 사간 지 3일, 4일만 해도 못 오겠다고 선두드신 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차는 팔 수가 없죠. 6개월 동안은 묶어놔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뒤따르는 거죠. 그렇다고 활부금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안 해도 그에 대한 활부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않고 전액 활부로 샀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 너무 급박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진입할 수 있는 게 화물차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니까 주변 얘기만 듣고 야 화물차니까 뭐 몇백만 원 번대더라. 그럼 나도 하면 그 금액을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나 사전 준비가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합심도 하고 이러는 방법을 알아서 일정 매출을 올리지만은 초보자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는 최하 6개월 이상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반대로 잘 정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전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뚜렷하게 나는 몇 톤 차로 무슨 일을 할 건가지 자기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정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좀 없는 거죠. 본인이 시장 조사도 하고 어느 지역이 일머리가 많은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미리 깔아가지고 체험을 하시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화물 운송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차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거의 99%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려고는 화물, 톤수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며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건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와야 화물에 정착할 수 있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손쉬운 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게차, 상하차만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상하차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많으니까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갖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3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물차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무 준비 없이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낭패를 보니까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 좀 알아보고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